네, 37번 문항 장학 문제입니다. 김교사, 박교사, 이교사가 실시하고자 하고 있는 이 장학이 무슨 장학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학 문제가 제대로 출제된 적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장학 파트가 교육행정에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고, 이런 임상장학, 자기장학, 이런 컨설팅 장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이 중에서 저는 정말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고 중요한 거는 물론 컨설팅 장학이 제일 뭔가 이론적으로나 그리고 뭐 원리가 이렇게 딱 뚜렷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높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 장학을 우리가 놓치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협동조 동료 장학은 아마 한번 출제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임상 장학, 자기 장학, 컨설팅 장학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꼭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30초 문제를 통해서 이런 장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교사 얘기를 보도록 하죠. 금년에 발령받은 최 교사는 수업의 질이 낮아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교내 교원의 개별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 교사의 수업을 함께 계획하고 실제 수업을 관찰, 분석, 피드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동료 장학이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면. 물론, 동료 장학도 틀렸다고 볼 수 없는데, 왜 이게 임상 장학에 가깝냐? 첫 번째, 최 교사는, 지금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된 초임 교사라는 점이죠. 초임 교사가 실시해야 될 장학 유형은 뭐냐면, 바로 멘토링 장학이나 임상 장학이에요. 임상 장학을 실시하는 주된 그 주체 장학자들은 교감 교장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상 장학은 이제 발령 초기에 보통 많이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수업 전문성 함량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장학사가 수업을 함께 계획하고 함께 관찰 피드백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동료 장학은 개인이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서로 공유하고 비교한다는 점이 있지만 함께 계획까지 하기에는 좀 그 힘든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대면적인 특성이 강하다는 걸 통해서 임상 장학이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점, 그리고 함께 수업을 아예 계획하고 아예 관찰 피드백 해준다면서 대면적 임상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 그래서 장학사가 수업에 직접 들어가서 모든 걸 다 케어해 준다는 거, 그리고 계획까지 함께 해준다는 거, 그리고 또 대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 교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임 교사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김교사가 실시하고자 하는 장학은 임상 장학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박교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저 초임 때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젠 중견교사가 되다 보니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으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도 도전 수업을 필요해서 저는 대학원에 다니고 각종 연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도 있습니다. 이건 바로 자기 장학이죠. 내 스스로의 커리어에 좀 더 발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걸 자기 장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기 장학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이 박교사가 실시한 자기 장학은 대학 과정 이수나 강의 수강 이 두 번째 측면에 해당돼요. 근데 자기 장학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 학생들과의 만남이 있어요. 자기 장학의 출발점은 내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피드백을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이런 대학과정 이수 말고도 어떻게 하냐면 전문기관을 통해서 지도자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도 있어요. 이런 강의 수강 말고도. 그래서 장의장학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 가지 큰 축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과의 만남, 그 다음에 대학의 과정 이수, 한마디로 대학원을 다닌다는 거죠. 세 번째, 전문기관 방문을 통해서 지도자의 조언 듣기. 이렇게 그 세 가지의 방법이 뚜렷하게 나와 있다는 점, 그리고 뭔가 스스로 거리낌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인 장학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교사가 실시하고자 했던 장학을 볼게요. 이교사가 실시하고자 했던 장학은 컨설팅 장학입니다. 이교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겠다는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다. 이것도 자기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거죠.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학보다는 내가 모르는 것을 교내, 교회 유능한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 때로는 누군가의 전문가를 소개해 주셨으면 한다. 그래서 뭔가 외부의 어떤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듯한 느낌. 이게 바로 컨설팅 장학이죠. 컨설팅 장학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는 이 컨설팅 장학의 원리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물론 자발성, 전문성, 독립성, 자문성, 일시성이라는 이 원리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거는
임상 장학의 특징과 장의 장학의 방법과 컨설팅 장학의 원리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두고 37번 문항을 분석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임상 장학까지 한번 다뤄보고 다음 강의에서 이제 컨설팅 장학 및 자기장학 한번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상이라는 것은 여기 보신 것처럼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상 첫 번째 대면적이라는 거예요. 대면적이라는 건 뭐냐면 장학사와 이제 그 장학을 신청한 건 아니지만 이 장학을 당하는 사람과 장학사가 실제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나고 그냥 뭐 외부에 있는 사람이 와서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만나면서 구성해야 된다. 대면적 관계성 중시. 두 번째, 이 임상의 두 번째 포인트는 교실 내 실제 행위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상장학은 수업장학의 일부인데 이 수업장학이 대두된 것 자체가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먼저 발사를 했죠. 미국보다 먼저.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차원에서 이제 반성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됐냐. 장학도 변해야 된다고 본 거죠. 수업이 우리가 부실하니까 이 수업에 측정 큰 포인트를 맞추고 장학사들도 이제 막 그 교사를 막 억압하고 막 통제하는 입장이 아니라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인식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실 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행위를 관찰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교사와 장학사 간에 함께 대면해서 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장학이 임상장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학사와 교사가 함께 서로 문제를 논의하고 개선한다. 그리고 학급 내에서 실제로 일어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록과 수업 내 교사의 어떤 지각, 심연, 태도, 지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임상장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임상장학의 정의는 교사의 수업 상황에 초점을 맞춰 장학 담당자와 교사가 1대1 친밀한 관계 속에서 수업 계획을 하고 수업을 관찰하고 환류의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체계적으로 교수 문제를 해결하고 교수 기술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수업 장학의 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임상 장학은 하버드 대학의 코간에 의해 개발된 방법으로 에치슨에 의해서 발전이 됐습니다. 교사와의 협의, 학급 관찰, 평가회의 이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현장 방문 중심의 장학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급 단위 장학으로 학급 내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장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임상이란 말이 붙었냐?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 1대1 관계 속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병의 증상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최선에 다해 치료를 한다. 이러한 과정의 특징을 장학에 적용해서 교사의 수업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서 장학 담당자가 교사가 1대1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막 이제 환자가 그 의사에게 그 의뢰를 했듯이 임상을 받았듯이 마찬가지로 교사도 장학 담당자에게 의뢰를 하는 거죠.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녹음, 녹화기, 체크리스트 등 도구를 사용해서 수업을 관찰하고 관찰 결과에 대해서 협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교수 기술을 향상시키는 체계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임상 실험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임상 그런 과학 어떤 의료적인 어떤 특징 그런 부분들이 장학에도 접목됐다 보니까 이런 용어로 이런 장학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임상 장학의 특징은 첫 번째 교사의 수업 기술 향상이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장학의 초점은 교사가 특정한 직접 행동을 기능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배워나가는 데 있습니다. 이때 장학은 크게 세 가지 절차에 진행이 되죠. 첫째, 장학사와 교사 간의 회의, 장학사의 관찰, 평가회의. 자, 두 번째, 장학의 초점은 실패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건설적인 분석과 수업의 성공적 형태에 대한 강화에 있습니다. 자, 셋째, 교사와 장학 담당자 간의 관계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그다음 넷째, 임상장학은 전 학급 전 담임 전교사를 대상으로 하되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교장, 교감, 연구진, 수업자가 한 팀이 돼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자기 장학과 컨설팅 장학을 하고 이를 끝으로 37번 문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